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으며 이것이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안보 우려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러시아 외무차관이 반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미국과 한국 등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책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want to deal with a hypothetical situation, but it is Russia and Russia alone that is responsible for the very real security concern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ny number of other countries have about the movement of DPRK troops to join the fight in Russia against Ukraine.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된다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밀러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So we have seen North Korean troops enter combat operations. With respect to any kind of damage assessment, I would refer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to make those.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영국산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가정보원은 24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따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군이 그 지역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거나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징후는 없으며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주변에 배치돼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로 이동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파병 대가를 제공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군사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군사기술과 원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 것과 관련해 양국 간 거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북한의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지원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러시아는 원조나 무상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압박해온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같은 파트너십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방어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한국의 SBS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 위성을 실패한 이후 이미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지원해왔다고 공언해왔고 그 외 여러 군사 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으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오픈소스 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지난 3월 7일 이후 43차례에 걸쳐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소스 센터는 그러면서 김정은이 푸틴에게 전쟁을 계속할 생명줄을 제공하는 동안 러시아는 조용히 북한에 자신만의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특히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각종 전략무기를 동원해 최근 무기 전시회를 연 북한에 대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공보실은 25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안보리의 목소리를 되찾고 북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안보리는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BOA에 EU의 입장은 북한이 모든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보도대로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규탄하고 협력 수위에 따라 단계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 살상에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은 한국 자체의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은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강화와 첨단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이 이어지고 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곧 한국을 방문해 무기 지원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가 한국을 겨냥해 이같이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이테크스 미국 승인했고 그다음에 영국이 스톰 섀도우 승인했고 프랑스도 스칼프 미사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특사가 아마 이번 주에 들어왔든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또 무기 지원 협의가 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또 국제사회의 여론이 또 조성이 돼버리게 되면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자중해라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낸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동향을 지켜보면서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서의 북한 파병군 움직임은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대미 관계 등에서 북한 편들기를 한층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내년 초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 재개가 가능할지 묻는 질문엔 트럼프가 자신의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반도와 전 세계 지정학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의 전망과 관련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희망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 라즈낭 석탄부두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라즈낭 일대를 촬영한 플래넷랩스의 23일자 위성사진에서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석탄 선적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19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은 5개의 적재함을 모두 열고 있고 그 안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하며 바로 앞 부두에도 석탄이 쌓여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선박이 석탄 선적 또는 하역을 위해 정박한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 10일 이 부두에서 190m 길이의 선박을 발견해 보도했으며 해당 지점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약 4개월 만이었는데 이번엔 그 기간이 11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라즈낭 석탄부두의 안쪽, 즉 북쪽 지대에는 석탄을 쌓아두는 공터가 있는데 23일 이 지대 일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석탄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날은 양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선박 입항이 잦아지고 석탄 항구의 변화가 일고 있어 이곳을 통한 석탄 수출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프랑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호위함 프레리알함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주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들이 벌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임무를 실시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프랑스 해군 함정의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 참여는 2019년 이후 6번째입니다. 한편 프랑스에 앞서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는 캐나다 해군 호위함이, 또 지난 6월 중순부터 하순에는 영국 해군 초계함이, 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독일 해군 호위함과 보급함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였고,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해군도 지난 8월과 5월에 합류하는 등 나토 동맹국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5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일부 관료들과 회의하면서 이같이 판단했으며, 다만 이스라엘 정부는 논의되는 휴전안 중 일부를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문제들이 해결돼야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르츠 등 이스라엘 매체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서 제시한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도 휴전안에 대한 완전한 승인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25일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으며,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26일 화요일에 이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2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지역의 헤즈볼라 거점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헤즈볼라 정보부대와 연안 해상미사일부대,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으로 무기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4,400부대 등이 포함되는 베이루트 인근 다히엔의 헤즈볼라 지휘소 12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휘소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 지휘 및 실행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군 병력들에 대한 테러 활동을 감독하는 데 사용됐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다이에는 레바논 동부 베카베리와 함께 헤즈볼라의 거점이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군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와 북부 나하리아 등지에 미사일 250발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이 중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격추 뒤 떨어진 로켓 파편에 맞아 최소 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볼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전화회담을 갖고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튀르키예는 영내 긴장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여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튀르키예가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늘리고 특히 무역 확대를 목표로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두 정상이 여러 국제 현안들과 무역, 경제 협력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상호 경제 협력과 튀르키예 내 국제 가스 공급망 조성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부통령의 암살 위협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25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발언들은 곤란한 것들이었고 우리들 중에 일부를 죽이려는 무분별한 욕설과 협박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세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을 겨냥한 암살 기도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암살될 경우 마르코스 대통령과 부인, 하원 의장 등을 죽일 것을 암살범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시 헤르모제네스 안드레스 필리핀 법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두테르테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곧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번 설전은 두 대통령 가문 간의 강력한 동맹이 붕괴된 이후 양측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선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후 친중 성향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마르코스 현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정면 충돌하고 친미 노선을 걸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고조돼 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